경수는 원했던 대학을 졸업할 무렵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다. 이 대학에 수시 합격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야 원했던 삶이 열리고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경수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머리도 좋고 성실해서 중고교 시절 내내 전교권 등수를 놓치지 않았고, 인강 외에 학원이나 개인 과외 같은 사교육 없이도 학교 공부를 잘하는 소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경수는 초교 고학년 이후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휴대폰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허투루 보내본 적이 없다. 쉬는 시간을 쪼개서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었고, 야자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지도 않고 공부에 집중했다. 이런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하던 A 대학에 입학했으니 삶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하지만 대학 생활 중 경수는 주변 동기와 선후배들에게서 느껴지는 이질감으로 늘 마음이 불편했다. 그들은 이미 소그룹 과외나 학원 등으로 입학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고, 서울의 어떤 외고 출신들은 학과 내 입학생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동문 모임도 따로 있었다. 대학 시절 처음 접하는 영어 강의 때문에 수업 내용을 알아듣기도 벅차하는 자신과 달리 이미 많은 친구들이 영어로 질문하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한 모습에 난생 처음 그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다. 학창시절 외국에서 1, 2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외고 출신 친구들은 영어 토론이나 작문에 이미 익숙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한 학기 정말 빡세게 노력한 자신보다 더 나은 학점을 받는 것을 보고는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애써 본다고 쟤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대학 시절 내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와 생활비의 일부라도 벌기 위해서 알바를 병행해온 자신과 달리 친구들은 돈 걱정 없이 학원 다니고 인턴하며 스펙을 쌓는 걸 쓰라리게 지켜봐야 했지만, 부모님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좋은 대학 보냈으니 졸업 후 대기업 같은 번듯한 직장에 어렵지 않게 취직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시곤 하였다. 점점 하염없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가면서 매주 아무 일도 없는 듯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안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든데 지방 캠퍼스를 본교와 통합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할당제니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니 해서 공공기관 취업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주변 친구들처럼 로스쿨이나 일반 대학원 진학은 자신의 형편에 사친 것 같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본인이 그나마 기대고 있는 학벌마저 요즘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든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한 내 노력은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이전 그래서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하거나 아는 사람에게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친했던 친구들 중 특히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이 없다고 느끼던 친구가 내가 그토록 애써도 잘 되지 않던 잘생기고 능력있고 배경도 좋은 남자와 어렵지 않게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박탈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지난 글과 위의 사례 각각에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는
이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의 크기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나름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박탈감 크기의 공식이 필자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내가 느끼는 박탈감은 타인에 대한 잠재된 우월감과 경쟁심 곱하기 대상에 대한 나의 욕망과 노력, 즉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방에 대해서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을 많이 느낄수록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상대보다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누구나 인정하는 천재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 공식을 증명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대단하다고 지켜세우고 박수 갈채를 보낸다. 이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우월감도 경쟁할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그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과거 조선시대와 같은 신분제 사회 때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는 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과거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구별과 차별이 당연시되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미 열등함을 내재하여 높은 신분의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박탈감도 들지 않았다. 즉,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사람이었고 그들은 신분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빼앗겼다고 느낄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타인에 대한 나의 심리 외에 대상, 즉 원하는 바에 대한 나의 요인이 박탈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내 욕망이 강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많았을수록 내가 느끼는 박탈감은 커지게 된다. 나의 친구가 명품백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명품백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즉 욕망이 없다면 나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내가 명품백이 너무 갖고 싶어서 1년간 월급을 아끼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명품백을 이제 하나 장만한 상황에서 친구가 명품백을 보세 가방 사듯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박탈감의 크기 공식을 지난 글과 앞선 사례들에 대입시켜 한번 생각해보자. 사례 1-A의 경우 주인공은 친구 M보다 학창시절 월등하게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까지 나왔다. 주인공은 지적인 성취를 중요시하는 어쩌면 지적 허영심이 큰 사람으로 M에 대한 잠재적 우월감이 큰 사람이고 M이 누리는 결혼 생활을 꿈꾸며 남모르게 수년간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사례 2-B의 경우 주인공 경수는 대학 입학 전까지 늘 인정받던 우등생으로 본인이 한 번도 열등하다고 느낄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친구들에 대한 우월감을 부지불식간에 내재화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잠재적 우월감은 거의 무의식적인 사고, 감정 반응으로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기저에 자리 잡아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습관적 자동적으로 타인에 대한 나의 반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경수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첫 관문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학교 시스템의 성적 경쟁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졌을 것이다. 즉, 경쟁심도 우월감처럼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친구들에 대한 우월감과 경쟁심이 크고 좋은 직장에 대한 욕망과 노력까지 컸던 경수가 대학 졸업 무렵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낄지 이해가 되지 않는가? 앞에서 내가 느끼는 박탈감의 크기는 타인에 대한 나의 우월감과 경쟁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욕망과 노력 정도에 비례한다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능, 외모, 부모의 경제력 등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필자가 이전에 제안한 공식대로라면 노력을 아예 한 것이 없으면, 아니, 노력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박탈감을 거의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일까? 외모와 부모의 경제력,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나의 외모와 부모의 경제력은 타인과 다르고 사회적으로 우열이 존재한다. 뛰어난 외모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어 왔지만 외모에 대한 차별과 우열은 현실에서 늘 있어 왔다. 학교나 가정에서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꼭 교육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도 우리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다정하며 그들의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장 내 연봉도 높고 업무 평가도 더 잘 받는다. 즉, 외모가 뛰어나면 세상이 더 호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의 경우도 자본주의 이래 어디서나 늘 우열이 있어 왔는데 경제력이 높은 부모를 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누려왔다. 그런데 유달리 요즘 외모나 부모의 경제력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노력으로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가 노골적인 요즘, 외모는 재능이고 얼굴, 외모 천재들은 각종 SNS와 매체를 통해서 활약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거두고 있다. 모델이나 아나운서처럼 외모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는 직업군도 있지만 많은 직업군에서 준수한 외모를 이미 개인 홍보와 마케팅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TV나 유튜브에 등장하는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떠올려보면 외모가 전방위적으로 성공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도 학업 능력이 우수한 경우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을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었다. 직업적 안정성도 커서 열심히 월급을 모으고 재테크도 어느 정도 하면 중산층으로 편입되어 노력에 대한 성취감과 보상을 누릴 수 있었다. 이제는 좋은 대학을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중산층으로서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대는 이미 바뀌어서 시험을 잘 보는 학업 능력만으로는 예전과 같은 사회적 보상이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부모의 든든한 경제적 지원 하에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과외 활동을 경험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구들이 더 많은 직업 선택과 성공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청년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모나 부모의 경제력에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두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관련된다.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면도 있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각자 그냥 존재하며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 특히 생물학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은 한 개체일 따름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많은 자기계발서나 심리서는 내 마음의 변화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아니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는 상당히 신비주의 종교 같은 말도 있었고, 생각대로 된다.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결정하라. 와 같은 내면의 사고 그 자체와 의지를 강조하는 책들이 많았다. 하지만 삶은 생각대로 될 수 없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하지 않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나는 열등할 수가 없다. 즉, 열등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최근의 유행어는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가 깔려있다. 이러한 특별한 나에게 현실의 비루한 외모와 볼품없는 부모의 경제력은 현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결국 마땅히 그래야 하는 상태와 비교해서 박탈된 상태로 나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피해자는 아니다. 요즘처럼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다. 박탈감은 사전적 정의로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가 빼앗겼다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박탈감은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빼앗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박탈감, 즉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신은 실제로 잃은 것은 없지만 다른 대상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십억의 재산이 증가한 사람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은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다. 내가 2년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받은 월급을 적금 부어서 수천만 원의 재산이 그동안 늘었다 해도 가상화폐에 수백만 원 투자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박탈감을 느낀다. 상대적 박탈감과 대비되는 감정은 상대적 만족감으로 역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뭔가 더 가진 듯한 느낌과 기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족감은 지금보다 뭔가 더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로 심리적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감정이다. 그렇지만 상대적 만족감은 타인과 비교를 통한 일시적 감정인 경우가 많아서 비교 대상이 바뀌는 순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인 직장 동료를 보며 그나마 수년 전에 사둔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기사나 강남 아파트 소유자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또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상대적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적 만족감과 박탈감을 오갈 수 있다. 하지만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내적 공허감과 인정 욕구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민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보자.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20대 청년의 발탁, 모 국회의원 자녀가 회사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받은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일부 연예인들의 넓고 호화로운 고가주택, 아동 전문 유튜버가 유튜브 수익으로 빌딩을 샀다는 기사, 그리고 IT 개발자들의 파격적인 연봉 인상 뉴스 등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누군가 특혜를 누리고 부를 축적한 것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국민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면서 처벌이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나 대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씁쓸한 박탈감을 느낀다. 그 대상이 나와 가깝게 지내왔거나 나보다 더 잘난 게 없다고, 즉 만만하다고 생각했을수록 느껴지는 박탈감은 강렬하고 고통은 쓰라리다. 그렇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정한 상대적 박탈감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 성공하거나 아름다운 부인을 얻는 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영국 왕실의 화려한 결혼식과 왕실 생활을 보고 부러워하지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잃은 것이다. 하지만 어릴 적 평범했던 친구가 재벌가의 시집이라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부러운 감정 외에도 그 친구의 결혼 생활과 내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내 삶의 큰 욕망이었고 여러 가지 노력에도 내가 꿈꾸는 결혼이 좌절되었다면 박탈감은 보다 강렬해지고 억울한 마음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누군가 별다른 노력도 없이 큰 대가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누군가 타고난 생애 조건이 나보다 좋아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다. 부동산 가격 폭등 또는 IT 계열 종사자의 높은 연봉에서 느껴지는 박탈감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타고난 재능이나 외모,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 등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 것들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후자에 속한다.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더 박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데, 외모가 뛰어난 친구가 스펙 좋은 남성과 결혼을 한다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의 지인이 구매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최근 폭등하는 것 같은 경우들이다. 박탈감이라는 감정에 빠진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화가 나며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괴롭다. 자신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친구나 타인은 흡사 달리기 경주에서 부정 출발한 선수, 아니면 시험 전 족보를 의도적으로 나에게 감춘 친구와 같이 이기적인 가해자가 된다. 피해자인 나는 이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소위 기득권층이나 가진 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과 공격을 멈추지 않는 프로악플러가 되기도 하고, 누구누구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명목하에 집단적인 편집증을 보이기도 한다. 수년 전에 한 공시생이 매일 커피를 사들고 학원에 오는 다른 공시생에게 남긴 메모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매일 커피 사들고 오시는 건 사치 아닐까요? 같은 공시 수험생끼리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져서요. 자제 좀 부탁드려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공시생의 상대적 박탈감과 타인에 대한 요구가 황당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공시생의 쪼그라든 마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인 것은 아니며 타인이 가해자인 것도 아니다. 만일 요즘 박탈감에 빠져서 예전과 달리 마음의 가시가 돋고 있다면 홍상수의 영화 생활의 발견에 나오는 대사, 누구누구야,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 그렇다고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를 스스로에게 되뇌어 볼 일이다. 박탈감 사례 1-A. 내가 바보였던 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하나? 고교 동창생 M을 오랜만에 다시 만난 후부터 이런 생각이 더 자주 강하게 들고 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이전에도 가끔 들곤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연봉의 기업을 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고 있다. M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로 예쁘장한 외모와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받았었지만 성적은 하위권에 공부 머리는 좋지 않던 아이였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버스를 같이 타며 친해졌지만 늘 전교권의 성적을 유지했던 나와 달리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M을 나는 늘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다. 학창시절 나의 똑똑함과 지적 능력이 세상에 빛을 발하면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고 이렇게 잊고 지냈던 친구 M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은 인터넷에 소개된 나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M이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거의 20년 만에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냉큼 주말에 약속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주말에 M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다. 주말 카페에서 만난 M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화사한 미소와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20대 후반 대학원에서 논문 압박에 시달릴 때 M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얼핏 듣기도 한 것 같지만 남편이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의 IT 스타트업 임원이고 현재 강남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 한켠은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공부도 신통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대학도 못 간 애가 괜찮은 남자를 참 쉽게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최근 수년 동안 수십 번의 맞선 상황에서 느낀 씁쓸함과 부당함이 다시 느껴졌다. 지난주에 결혼정보회사 가입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말은 친구에게 차마 하지 못했고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는 진짜일까 싶은 말을 하고 이유도 알 수 없이 크게 웃어 제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았겠지.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했을 거야 하는 내심의 기대가 있었는데 외동딸이 이번에 예고 다니다가 한예종에 조기 입학했다고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대학 이름까지 밝히는 친구를 보니 더 이상 표정 관리가 쉽지 않게 되었다.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지?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가 대학원 다니며 논문 쓰고 지도 교수 뒤치다거리하며 지낸 수년의 시간들은 헛짓거리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별다른 노력도 없이 잘 사는 친구를 보니 내가 20, 30대 아등바등 살아온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고 동시에 30대 초중반에 학교 연구실을 나와서 회사에 취업하지 말고 좀 더 버텼다면 교수가 될 수도 있었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며칠을 힘들게 보내고 있다. 내가 한 고생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이 원망스러운 만큼 오늘 마감해야 하는 기획서는 더 하기가 싫고 이게 뭔 소용인가 싶다. 생각해 볼 점들. 1. 친구 M만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박탈감에 빠지지 않고 괜찮게 지낼 수 있었을까? 2. 내가 느끼는 박탈감은 나의 문제인가? 친구 M이 의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제인가? 3. 나는 친구 M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4. 이 박탈감으로부터 편안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